안녕하십니까. 박영춘입니다. 아유, 제가 부동산 방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째 주식 방송을 하고 있네, 거의. 이제 좀, 이번 주부터는 매주 금요일만, 주식 방송을 좀 하고,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제 본연의 부동산을 좀 강의를 집중적으로 할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식을 강의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주식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거의 다 지금 뭐 삼성전자, 8만전자, 9만전자 또는 7만전자에서 대부분 다 물려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이제 문자가 와서 너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저도 뭐 너무 많이 손질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뭐 손절하라고는 못해요, 저도요. 감히. 워낙 뭐 7만 원에 샀는데 지금 5만 5천 원인가요? 오늘 제가 5만 5천 원 어린이날 구경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이날 오는 구경을 한번 시켜줬어요. 잠깐 맛배기로. 그렇지만 다시 뭐 5만 6천 원까지 회복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그런 분들한테 7만 원, 8만 원에 물려있는 분들한테 뭐 손절하세요 라고 어떻게 제가 감히 말합니까? 그래서 뭐 본인들의 판단에 몫이고, 저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차마. 근데 제 이제 개인적인 시황은 그래요. 제 시황을 뭐 즐겨 듣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뭐 그냥 시황은 시황일 뿐 나는 개별 종목으로 간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에는 큰 산이 무너지면요, 그 숲에 있는 자그마한 나무 풀들도 뭐 가만히 온전하겠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지수가 무너지는데 뭐 일개 개별 종목들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주도주는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의 주도주는 제가 누차 강조드리죠. 원전 관련주. 왜? 이란이라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이 그런 말 하더만요, 그제. 전쟁 끝낼 생각 없다. 전쟁 끝낼 생각 없다. 그냥 계속 가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는요. 이놈 새끼는 하여간, 푸틴 노망났나 봐, 제가 볼 때는요. 예.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푸틴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아, 제가 어제 사실은 엊그제 대만 문제. 대만 과연 전쟁이 중국하고 날까요, 안 날까요? 대다수 사람들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요. 안 날 거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제 이제 S대 동창 중에 아주 유명한 국제정치학 박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뭐 저하고는 사실은 뭐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이라 제가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 친구하고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정말 저도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근데 대만 얘기가 이제 그 친구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대만 얘기가 나오면서, 영춘이 네가 봤을 때는 대만이 전쟁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야, 나보다는 임마 네가 더 잘 알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임마. 근데 뭐 나겠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네버, 날 수 있는 가능성이 80%래요. 그 친구가 생각했을 때. 날 수 있는 가능성이 80%래요.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정말 증시는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으로 또 한번 진짜 대폭락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유- 가장 정보력이 우세한 유대인들이 지금 이 그림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지금 거대 금융 자본, 세계의 거대한 큰 손이 이 지금 그림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블로그에 보면 유대인의 파워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한번 옛날에 기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제 블로그는 시간의 투자자입니다. 거기에 가시면 유대인의 어떤 파워라고 해서 세계 금융을 지배하는 유대인, 금융뿐 아니라 뭐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사회 곳곳에서 유대인의 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이제 JP 모건이라고 있죠. JP 모건. JP 모건도 유대계의 자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것도 유대인 자본이에요. 유대인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이스라엘에 꼼짝 못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어떤 유대인의 자본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 거대한 뭐 항공업체들, 방산업체들, 미국의 뭐 그런 어떤 전기 전자업체들,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아마존, 그런 것들 다 유대 자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는 좀 둘째 치고,
필요하신 분은 제 한번 한번 보세요. 옛날에 제가 한번 기고한 적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그림도 유대인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대만하고 중국하고 과연 전쟁이 일어날까? 그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1년 이내에 날 가능성이 80%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국지적인 분쟁이든 뭐 무력의 어떤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80%래요. 어차피 지금 세계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 딱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미국에 도전을 했죠. 중국도 역시 경제적으로 미국에 도전장을 내고 있지만 중국은 또 여기다 더해서 플러스 군사적인 것까지. 그죠?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 질서라든가 어떤 그 파워의 힘이 미국의 어떤 그 주도의 힘에서 자유진영과 아니면 공산진영 이렇게 좀 양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어떤 옛날에 뭐 러시아와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일어났던 어떤 그런 공급망이었지만 지금은 세계화인데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지금 갖고 있어요. 하지만 또 중국이 가장 변수인데,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오늘 놀래서 주식을 다 팔았어요. 주식 놀래서 판 게 아니라 어차피 하락 추세니까 제가 이제 예측했던 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5천만 원, 5천 얼마였는데 오늘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을 좀 일부 매도를 해서 전량 매도를 했죠. 그래서 한 4,900, 100만 원 마이너스입니다. 엉엉엉. 100만 원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뭐 이번 달 이제 6월 마무리했는데 6월 달 마무리한 게 이제 그래도 한 25% 정도 수익률 났습니다. 최종 수익률 25%.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이 정도 만족하고 다음 달에도 한번 기회를 엿봐서 주도주로 이제 한번 공략을 계속 해볼 건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시황은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황은요. 제가 이 긁어놓은 추세선 있죠. 이거는 추세선.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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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점. 이제 여기 어디까지 빨지 모르겠어요. 제가 긁어놓은 추세선은 1800이에요. 여기까지 저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그냥 어디 2000 언저리에서 그냥 어디 2200이나 2100, 2200 언저리에서 조정을 좀 마무리했으면 이런 바람은 있지만 모르겠어요. 이제 하락의 속도가 너무 가팔라요. 하락의 속도가 너무 가파르고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말아야 돼요.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게 저는 상책이라고 봅니다. 물론 오르는 종목은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중간중간 1박 2일로 단타로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시간 나면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종합지수는 제가 말씀드린다. 어제도 이제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좀 적중해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산 사람들은 다 물릴 것이다. 자, 오전에 빨간불이었는데 오전에 잠깐 빨간불이었다가 깼어요. 그리고 지금 연중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연중 신저가. 그렇죠? 이 바닥을 쌍바닥도 좀 깨고 있어요. 쌍바닥을 깼어요. 이렇게 되면요. 추가적인 하락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2200, 2200, 2100도 장담 못하는 어떤 그런 장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좀 일시적으로 깼다가 오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최악도 완전 정말 또다시 얼마 전에 있었던 것처럼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일단 뭐 2300은 심리적인 저항선이거든요. 일단 심리적인 지지선이기 때문에 일단 근데 이렇게 하락이 가파를 때는 이런 심리적인 지지선도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심리적인 지지선도 의미가 없고 일단 하락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바닥이 어디서 이제 조금 단기 바닥이 어디서 멈추는지 그것만 좀 판단을 잘해서 종목을 선정해서 좀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어차피 하락의 연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도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맞지 않아요. 차트도 맞지 않고 어떤 종목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투자에 신중에 신중을 기재해야 됩니다. 뭐 자신 없으면 제가 그러잖아요. 주식 쉬시라고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정말 주식 하려면 정말 제가 오랫동안 긁어놓은 이 추세선, 추세선이 1800에서 2000 이 근처에 왔을 때 한 번쯤 그때부터 이제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정말 하락 마지막 파동의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아마 무서운 공포의 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 없는 분들은 주식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당분간 주식은 조금 관망 무조건
저처럼 이렇게 오늘 전저점을 깼잖아요. 그럼 무조건 손실 보더라도 저는 오늘 두 돈 100만 원 받습니다. 손실 보더라도 그냥 바로 손절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하락 트렌드다. 하락 트렌드다. 여기서 반등을 줘봤자 2450이나 2500이다. 근데 여기까지 줄지도 못 줄 것 같아요. 같은데 다음 주 한번 지켜보고요. 다음 주가 어차피 중요한 변곡점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 이제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주식이 빠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그냥 그 내실을 다지세요. 여기는 내실이 뭐냐면 이제 공부를 좀 하세요. 한 주씩 사보면서 그죠? 한 주씩 사보면서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이제 주식을 배우는 거거든요. 상승장에 작년에 재작년에 상승장에서 주식을 했던 사람들은요. 작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 상승장에서 주식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하락장에 적응을 못해요. 다 깨져요. 근데 이렇게 하락장에서 연습을 하신 분들은요. 결국에 상승장에서는 돈을 벌어요. 제가 이제 경험치로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장에서 한 번쯤은 제가 이제 공부했던 종목들 또 차트 공부도 하시고 차트 공부하려면 혹시 필요하신 분 저한테 얘기하세요. 뭐 저는 이제 옛날에 교육도 한번 해봤지만 거래량, 이동평균선, 그다음에 추세선, 그죠?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큰 시장의 흐름을 잇는 종합지수 판단법 이런 것들 몇 가지 공부하면 누구나 쉽게 주식을 좀 오픈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되게 광범위해요. 되게 이제 물론 보조지표들 수도 있을 거고 수많은 많은 보조지표를 뭐 100여 가지가 되는 보조지표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다 볼 필요 없고 그냥 거래량, 이동평균선 어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제 보조지표 이런 것들 캔들 이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지금 장에 공부하시면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제가 어제 우려했던 거 짧게 볼게요. 삼성전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제 개발락을 보였고 이 갭을 메꾸지 못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전저점을 깬 갭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아마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대로 이제 적중을 했습니다. 적중을 했고 삼성전자 이렇게 되면 추가 하락 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래도 아랫방 더 열어놔야 되고요. 삼성전자 바닥이 어딜 것이냐. 글쎄요. 저는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이 추세선을 그려놨잖아요. 이 추세선 삼성전자의 역사적인 저점들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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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저점에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저점은 54,000원 55,000원이다. 아마 55,000원 깨지면 폭풍 아마 손절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55,000원 깨지면 이제 5만원까지도 터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하락장이나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투매가 투매를 불러버리니까 시장에 그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게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바닥은 어딘지 몰라요. 저도요. 바닥은 어딘지 모르지만 제 이제 객관적인 생각은 제 주관적인 생각은 54,000원에서 55,000원이 바닥일 것이다. 오늘 제가 약속한 대로 어린이날 5월 5일 보여드렸죠. 55,900원 찍었습니다. 오 보여드렸어요. 잘 맞추지 않나요? 이렇게 이 정도면 저 되게 잘 맞추는 건데 칭찬하는 사람들이 없어. 칭찬하는 사람들이 맨날 그냥 어쨌든 55,000원, 54,000원 깨지면 삼성전자가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진정한 바닥이 되려면 여기서 한번 만약에 55,000원 터치하고 반등 주고 다시 또 55,000원이나 55,000원 위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부터 상승으로 가야지 진정한 바닥이 나오는 겁니다. 외바닥에서는 반등일 뿐이에요. 외바닥에서는요. 급반등 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외바닥에서는 진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삼성전자도 좀 거의 뭐 이제 제가 목표하는 가격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55,000원을 깬다. 삼성전자 55,000원을 깬다. 이때부터 투매 나옵니다. 투매.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던져요. 이제 이때는. 다 던진다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삼성전자 믿었잖아요. 저도 삼성에서 12년을 몸담은 사람이지만 삼성전자 여러분들 그렇게 맹신했잖아요. 이 종목에서 깨지고 저 종목에서 깨지고 여기서도 안 되고 저기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수금에서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에 적금 들자. 뭐 그런 얘기나 쓸데없이 팡팡팡 해나가고 그러니까 적금 들어도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적금 들으면 좋죠. 그죠? 이렇게 올라있는 것은 무슨 적금이야 적금. 적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여러분들은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보세요? 안전자산? 10년 전 금 가격이나 지금 금 가격이나 똑같아요. 지금 10년 전 금 가격이 지금이 더 낮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안전자산입니까? 주택이요? 주택이 안전자산이에요? 주택 절대 안전자산 아닙니다, 이거. 세상에 안전자산은 저는 없다고 봐요. 세상에 안전자산. 그때그때 시황에 따라서, 큰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바닥에 사서 이 바닥에 산 사람들은 안전자산이겠죠. 그렇지만 여기 산 사람들은, 꼭지에 산 사람들은 안전자산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솔직히 저는 바닥 어딘지 몰라요. 제가 긁어놓은 추세선 54,000원, 55,000원이 저는 1차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이때부터는 기관들의 어떤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지만 만약에 55,000원 깬다, 54,000원을 깬다, 그러면 바닥은 뭐 5만원도 갈 수 있고 4만원도 갈 수 있어요. 그건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황이라는 건 그때그때 상황 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뭐 급변하는 어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단지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54,000원, 55,000원이 삼성전자 바닥이지만 55,000원 깨면, 54,000원 깨면 투매가 아마 투매를 부릴 것이다. 5만원, 4만원도 장담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성전자 좀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지금의 주도주는 말 그대로 원전 관련주. 이 약세장에도 BHI는 올랐네. 아유, 좀 이따 더 팔걸. 아이씨. 농담이고요. 많이 먹고 나왔으니까 뭐 후회는 없어요. 근데 BH 말고도 다른 종목도 있어요. 원전 관련주들. 사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사지 말라고 했어요. 사면 물리니까. 이것도 있고, 일진전기도 있고, 그죠? 일진전기도 있고, 지금 사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요. 빠진다고 했습니다. 종합지수 빠지면 같이 빠져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재령전기도 있고, 그죠? 재령전기도 이것도 빠집니다. 조심하세요. 바닥 잘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종합지수가 빠지면 같이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 사는 것은 이런 장에 사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런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무진한 종목도 있고, 그죠? 무진한 종목도 있고, 그러니까 좀 종목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이 종합지수가 지금 흔들릴 때 차트를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사실은 원전의 대표주는 한국전력이죠. 근데 워낙 이제 적자투성이다 보니까 이 녀석은 안 오르고 있죠. 이 녀석은 안 오르고 있지만 이 한국전력도 사실은 국민주잖아요. 국민주. 뭐 이게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전력도 적자를 조금씩 해소해 나가면서 정상 궤도에 오르다 보면 언젠가는 빗불날이 있지 않을까. 한국전력은 좀 안전을 선호하는 분들만, 다른 건 살 것도 없고 그냥 종합주가 폭락한다는데 뭐 다른 거 살 것도 없고 그냥 안전자산에 묻어놓자. 그러면 한국전력을 묻어놓는 게 좋죠. 사실은요. 배당도 주니까 이런 종목들은. 배당 얼마 나올지 모르겠네. 적자 회사가.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기계 중장기 투자가는 보유.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빠지면 조금씩 매집해도 괜찮을 것 같고. ABL 바이오를 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ABL 바이오를. 제가 분명히 ABL 바이오를 제가 4일 전에 팔고 나왔다고 그 얘기를 강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기서 살려다가 이제 안 샀어요. 그리고 이제 25,500원 깨지면 매도하자고 했잖아. 25,000원 깨지면. 25,500원 깨지면 매도하자고 그랬죠. 근데 아직도 손절 못 하신 분은 좀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저는 이때 팔고 다시 이때 접근을 했는데 25,500원 깨는 순간 매도를 했습니다. 그죠? 이 종목은 어차피 이제 그러면 이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 종목 한번 단기적으로 볼게요. 단기적으로. 제가 무거워서 이 종목은 많이 못 간다고 했죠. 이 종목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추세선 있죠. 이렇게 추세선, 제가 긁어놓은 추세선이요. 추세선. 여기 저점과 지금 저점에 거의 다가왔죠. 저점에 거의 다가왔으니까 이걸 깨면 매도입니다. 이걸 깨면 매도. 이걸 깨면 매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이 저점 깨면 매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처럼 팔고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다행이지만 지금 못 파신 분들은 어쨌든 이 저점, 추세선과 추세선을 연결한 이 저점을 붕괴시키면 매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뭘 보여드려야 되나? 뭐 하이브 이런 것들은 뭐 어디가 끝인지 몰라요. 이런 거 들어가지 마시고. 카카오 이것도, 아이고 이거 더 빠져야 돼. 이거 아직 멀었어요. 얘도 빠지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이거 바닥에 지지선이 없잖아요. 지지선이 밑에 어떤 뭐 신빙성 있는 지지선이 없잖아요. 여기 저는 아이고 고향 앞으로 오겠네. 고향 앞으로. 고향 앞으로 와요. 카카오. 그리고
또 뭐 보여드릴 종목이 뭐 특별히 없어요. 이제 지금은 뭐 저는 주식을 하지 말자는 주의니까, 그리고 해도 잠깐 그냥 이렇게 좀 주식이 충분히 폭락했을 때, 단기적으로 폭락했을 때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지금 스탠드를 취해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제는 종합지수라든가 이런 종목 추천은 제가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이제 다시 부동산 쪽으로 이제 강의를 계속 할 거고요. 어쨌든 좀 매주 금요일이나 목요일 날 제가 물론 추천주가 있으면 중간에도 할 거예요. 제가 이 종목 샀습니다 라고 추천주가 있으면 할 건데, 아직은 저는 이제 주식 보유한 것도 없고 지금 이제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주가 있으면 중간에 말씀드릴 거고, 시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매주 금요일 날 한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은 하락 트렌드니까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요. 쉬는 것도 투자다. 그리고 현금이 최고다. 그런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